원래는 23년도에 시작해서 26년도에 끝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읽어봤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도가 뒤로 많이 밀리게 된 거예요. 밀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하나씩 천천히 한번 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이에요. 목차 부분에 보시면 알겠다시피 13개 사업이 있다고 했고 여러분들도 충실히 공부를 하시고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운송과 교통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전기 셔틀버스, 전기버스 관제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또 제가 여러분들 관심사를 미리 체크해 보니까 교통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어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야기가 좀 재밌게도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형 버스 쉼터라고 하는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행자 중심 거리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밸류체인 플랫폼도 이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노베이션 센터, 원래 있던 이노베이션 센터를 스마트 시티에 맞게 쓰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수거 전부터 업사이클링 기획센터, 체험 전시관, 자원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이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강서역 스마트 시티의 주된 수익원이 바로 이제 업사이클과 리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천천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룹 카톡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정부와 지자체 부처별로, 정부는 부처별로, 지자체는 또 각자 지자체의 나름대로 여러 재원을 출연을 해서 공공 프로젝트라는 것들을 실현합니다. 공공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재원들을 이제 지자체와 정부 부처들이 쓰면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로서 강수역 스마트 시티라는 사업이 있고 이 목포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래 23년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당장 중요한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원래 사업의 예산이 300억 원에 달했어요. 굉장히 큰 규모죠. 물론 지금도 크지만 거의 반이 돼버렸습니다. 175.8억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목포과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을 이제 하다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런 이노베이션 센터에 관한 내용들은 거의 이제 내용이 많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175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라이즈 사업 아시나요? 라이즈 사업? 그렇죠. 학교에서 광고를 엄청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알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랑 붙여지면서 또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목포시 전체에 아주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회원망을 수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업사이클링, 체험 전시, 리사이클링, 자원관리 프로그램부터 해서 버스는 어떻게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지도에 한 번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 셔틀 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너무 당연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좀 빠르게 좀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막도 차고지부터 해가지고 13km의 거리를 이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이야기들이 또 나와 있기도 합니다. 어차피 전기 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을 붙일 건가 말하는 그런 경우도 솔직히 있는 걸로 많이 알고 있고요. 사업의 여러 가지 약간 비판과 어떤 의문의 대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어떤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요. 또 이야기 나왔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버스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포시에 많이 가시나요? 많이 가시는 분들 있나요? 목포대 다니면서? 근데 목포대가 목포대에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포에 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가는 동안에 좀 제가 경험한 바로도 뭔가 버스를 타고 이제 목포시 내 접근하는 건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하는 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느끼는데 이제 그런 계획보다 내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정도 계획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제 플랫폼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귀에 잘 안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따라하기 어려운 좀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탄소 중립형 버스 쉼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고요. 뭔가 스마트 시티라는 이름이 붙여서 운영이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도 이제 제가
원래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아이디어는 단순합니다. 전기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 버스에 버스 쉼터에 탄소도 흡입하는 어떤 곳을 만들고 그런 탄소 포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전기 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탄소 발배출도 어느 정도 이제 잘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그 도면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다음으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 스마트 사이니지입니다. 그 개념으로 아시나요? 이 스마트 사이니지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광고도 하고 주민분들께 뭔가 이렇게 알릴 만한 소식들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이렇게 그 사이니지를 설치해가지고 그 광고를 하고 뭐 주민분들한테 뭔가 소식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어떤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글쎄요, 이미 제가 볼 때는 그 필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목포 내외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 또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사이니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뭔가 AI 팀이나 이런 데서는 발전적으로 뭔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도면이 나와 있고 여러분들도 꼼꼼히 지금 보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행자 중심 거리 있고요. 보행자 중심 거리 버스킹 존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단 유원지 군수 광장 앞에 이렇게 버스킹 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버스킹 존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의견 주실지 모르겠는데 뭐 필요해 보이나요? 아니면 필요는 하더라도 꼭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버스킹 존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요. 그리고 버스킹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기관에서 뭔가 설치해주면 되게 버스킹의 맛이 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요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의견을 좀 다양하게 좀 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행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밤에 어떤 버스킹을 하면서 보행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좀 더 높여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음향이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에 방해가 안 되도록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뭔가 아이디어를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퀘어 파사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많이 와보셨죠? 여기 저기 평화공장 쪽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목포 살면 한 번쯤 와보는 그런 곳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이제 계단에 앉아서 술 마시러 많이 오는 곳이죠. 다들 이제 표정이 익숙한 뭔가 약간 살짝 밝아지는 술 얘기하니까 살짝 밝아지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뭐 그런 공간이죠 우리한테는. 근데 여기에다가 스퀘어 파사드를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되게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아 좋다, 약간 밋밋했는데 카페도 있는데 앞에 이렇게 좀 뭔가 공간이 정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굳이 되게 버스킹도 알아서 잘 되고 있고 사람들이 알아서 공간을 잘 쓰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라는 그런 솔직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뭔가 발전적으로 제안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네요. 익숙하죠? 여기 이렇게 공원 이제 뭐 이렇게 전 보시는 분들 있고, 그렇죠? 뭐 호떡 하시는 분들 있고 뭐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에 이렇게 스퀘어 파사드를 설치하겠다고 이제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밸류체인 플랫폼은 도시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이 모든 사업들을 통한 통합 데이터를 이제 모아서 협의 부서와 함께 이렇게 공유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로 이제 보이네요. 지자체 및 시민분들이 함께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 밸류체인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모니터, 책상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뭔가 눈에 잘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노베이션 센터인데요. 원래 이노베이션 센터가 아까 보셨다시피 과학대학교에서 하다가 이제 맡으려고 하다가 이제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근데 사실 이 인큐베이팅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어떤 건지 아시나요? 목포대 랩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대학의 창업팀을 키워주는 그런 공간으로서 있는데 여기도 사실 원래 그런 공간이에요. 뭐 창업 강의 같은 거 하면 항상 이 공간에서도 많이 하고요. 뭐 또 그런 이 학교 내에서도 그런 인큐베이팅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노베이션 인큐베이팅 같이 이렇게 어떤 공간에서 하자고 하는데 항상 그 공간을 채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교에는 그래도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공간이 채워지는데 사실은 이 센터들은 굉장히 많고 그 안에 채우는 사람들은 똑같거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좀 찔리긴 해요. 저도 뭐 목포에 사무실 있고 주로 목포에 있는데 나주에도 사무실 있고 대구에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있으면 또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항상 이렇게 공간만 많아지고 뭔가 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사실 공간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공간은 많고 사람은 되게 적기 때문에 이 공간을 또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이런 공간을 어떻게 청년들이 찾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대학생 입장에서 말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관계자분도 없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이 항상 이 총괄 담당자분과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분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게 약간 유리문으로 다 해가지고 이 청년 창업팀들이 일하는 모습을 전시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동물원 원숭이들도 아니고. 그래서 뭐 스모레션 같은 회사가 뭐 재봉틀 돌리고 이런 것들을 막 이제 보여주고 싶다고 한 거예요. 저기 재봉틀도 없고 사실은 그런 걸 하고 싶지는 않은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측면이기도 하죠. 근데 뭐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참 그 말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런 식의 어떤 인큐베이션,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런 기회들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여러분들이 방문하기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업사이클링을 하겠다. 업사이클링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아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런 폐화망 리사이클 쪽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업에서 하겠다는 건데요. 그 금을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문화인류학과에서 금을 공부 논문 쓰시는 석사, 박사 선생님들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유자망이나 안강망을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나일론 그물이 높지만 나일론이 섞여 있어 사실은 이제 어망을 리사이클하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민분들한테 폐어망을 수거하는 보상을 줘서 모은 다음에 무게를 따져서 리워드를 제대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어느 공간에 가지고 가서 플랜트에서 펠릿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키링이나 옷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되게 비판의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나일론이 이물 다른 이제 그물들이랑 섞여 있으면 사실 재활용이 되게 잘 안 되고요. 이게 유일하게 가능한 해주맙이라는 기술로 이제 나일론을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게 부산에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담당자한테 듣기로도 그물들을 부산에 가져가서 그래서 나일론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팔겠다는 건데 그래서 뭘 만드냐고 여쭤봤더니 티셔츠를 만들겠대요. 아이러브 목포 이런 걸 만들어서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포시가 무슨 뉴욕도 아니고 그리고 목포시 방문하는 모든 분께 그걸 팔아도 마진이 안 남을걸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키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나일론 아니고 PVP 가지고 키링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팔면 700원 남을 텐데 그걸 가지고 175억의 주된 수익원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 보면서 되게 많은 또 여러분들이 나한테 의문이 들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폐화망을 리사이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플라스틱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는 주로 이제 소비재를 만들어서 옷이나 키링을 만들어서 팔겠다 이걸 주된 수익 모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수거조를 만들어서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처음에 1차로 모아놨다가 또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점이 이제 북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여기에 스마트 수거조를 통해서 이렇게 폐화망을 모아놓고 그 모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부산에 보내서 리사이클 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이렇게 협의부서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원래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폐업망을 리사이클 해가지고 업사이클 기획센터에서 샘플실을 통해 샘플을 만들고 만들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글쎄요, 이제 이게 그 계획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재고틀 만들고 돌리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 통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 건데 사실은 이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 공간이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업사이클링 체험 전시관에 대한 내용도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가 되게 그 동명항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근데 여기 식당들 많이 있고 주로 이제 3, 40대나 좀 나이가 더 있으신 관광객들이 오는 데인데 업사이클링 체험 전시관을 다 이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카페테리아도 놓고 체험전도 이렇게 두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여기에 체험 정시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긴 이렇게 치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주는 것도 괜찮은 프로젝트로서 제안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리사이클 자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까 거의 동어만 보일 것 같고요. 예, 세부적으로는 업사이클링 관련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 선별, 세척과 보관과 이동하는 모든 과정들을 종합관리 솔루션으로 데이터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업사이클링이 잘 되게 경험이 그것만을 통해서 친환경 인증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산까지 가져가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거라서 이게 수익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액세서리 비중을 더 크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브랜드 공모전,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홍보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어민분들한테는 수익이 나오는 어떤 수익의 창구가 될 수 있다. 시민분들한테는 창업과 지역 활력 증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그 방문객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거다. 관광객도 되게 재밌는 어떤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나 체험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분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업이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연도엔 되고 한 3년 정도는 잘 안 되고 4년 차에 잘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어업을 하고 나머지 좀 쉬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쉬시는 동안에도 뭔가 일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먼저 토론을 이제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질문지 좀 써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지 한 2개 정도 질문지 읽어보고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게 많이 잘 써주셨는데 볼게요. 업사이클링 체험 시간 예시 작품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리빙의 프로젝트를 통해서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또 몇 개 더 볼게요. 일반 전기버스와 전기 셔틀버스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뭔가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예리하게 또 살펴보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잘 아시는 토론자 선생님께 한번 더 여쭤보는 걸로 한번 할게요. 그리고 또 다음 굉장히 길게 질문해 주신 이분 질문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4학년 때 실습으로 목표 환경연합에 들어가서 1년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도 연계하여 하는 건지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사회나 여러 소상공인분들이 진입하고 있는 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뭔가 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산강에 가서 외래 어종인 베스와 블루기를 많으면 100에서 150마리 정도를 잡아서 지방청에 얼려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셨네요. 학생이신 거죠? 되게 대단한 일을 하셨네. 이것을 사료나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친환경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역에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약간 관심을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또 발표를 해주실 이용주 대표님과 그 정승호 대표님을 모신 이유도 사실 스마트 시티의 어떤 아이디어가 단순히 이제 폐업망 리사이클로만 국한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서 지역에서 창업을 되게 잘 오랫동안 해오신 선생님 모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기존 스마트 시티의 여러 가지 고정관념을 깨는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프로그램 이틀 내내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드릴 말씀과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한 내용들을 몇 개 읽어봤고요. 네, 다음 본격적으로 한번 토론으로 한번 이뤄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